브랜딩은 저는 2, 3개월이나 6개월 걸린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7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조회수들이 8만에, 19만에, 31만에, 17만에, 120만에, 117만에, 91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합산 유튜브에서만 350만 조회수가 넘게 나왔거든요. 신규 창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이제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그게 1인 기업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가장 갈급해 하는 게 뭐냐면 신규 유입이거든요. 그리고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브랜딩도 되고 매출도 발생될 테니까요.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두 가지를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가 자기 브랜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 획득이야. 같은 듯 다른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로 표현을 드리냐면, 가령 제가 지금 녹음기 쓰는 게 이 소니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나 팔면 10만원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이 스펙을 설명하면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가격대에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시청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인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게 되니까. 전문가나 멘토로 활동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고, 얘는 17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어떤 분한테는 5만원짜리 또는 만원짜리 또는 심지어 300만원짜리 이렇게 추천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에 딱 맞게 그분은 요거 쓰시면 되고, 어떤 분은 요 아이템 쓰면 되고, 어떤 분은 요 아이템 쓰면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효과가 이런 거라면 그 용도에 맞는 거 쓰시면 되겠죠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그분한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잡상인이네 라고 하지 않고 신뢰를 갖게 되고, 그냥 마침 이분이 소소하지만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다든지, 실제 이런 음향기기의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셨네. 이분 찾아봤더니 이런 유튜브도 당연히 있었고 글도 좀 몇 개 있었네. 그럼 이분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호감도가 높아지겠죠. 신뢰 플러스 브랜딩이 생겼고, 여기서 또 뭐가 있죠? 매출도 생기는 거예요. 잡상인처럼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용도별로 전문가에 맞게 의견을 줬을 뿐이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활동이고, 글 쓰는 작가 활동이고, 브랜딩 활동이고, 사업가로서도 전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대체 그럼 내가 바라는 그 고객이 오는 글과 영상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최근 사례를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변호사님, 의사, 이런 쪽 사례는 너무 많아서 그분들은 자기들의 레파토리에서 굳이 제가 예시를 들지 않습니다. 컨텐츠 활동을 전혀 해보지 않으셨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대표님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이런 분들 해당입니다. 지금 현재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성과가 자꾸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 구독자가 몇십 명 수준도 안 됐었는데 지금 2.36만 명 됐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내 브랜드를 만들고 이걸 브랜딩 시키기 위해서 6개월, 1년, 심지어 막 켜켜이 수십 년을 활동해야지만 그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이나 오님, 그리고 다른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드렸던, 혹은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던 이분들이 그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어. 아니, 그 분야에서 거의 최고의 전문가로 발돋움 하는데 들어갔던 그 기간이라는 게요, 이틀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랜딩은 저는 2, 3개월이나 6개월 걸린다?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상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아이템만 확보하다면, 자기 노출만 잘 신경 쓴다면, 신뢰와 브랜딩 측면만 잘 고려해서 신경 쓴다면, 저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10,000원짜리 옷을 판매하는 분이시든, 아니면 변호사님이시든, 의사 선생님이든, 약사님이시든, 아니면 건기식 제조하시는 분이시든, 약도라지를 만드시는 분이시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옥산 방수를 하시는 분이시든, 패션 뷰티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든, 하루 이틀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밖에 안 봐요. 상인으로 활동했지? 그렇지? 그런 느낌을 줬지, 그렇게밖에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저희는 7개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조회수들이 8만에, 19만에, 31만에, 17만에, 120만에, 117만에, 91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합산 유튜브에서만 350만 조회수가 넘게 나왔거든요. 이 같은 내용으로 틱톡도 올렸어요. 똑같이 활동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팔로워 수가 3,506명 발생되셨고, 좋아요가 21K가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뭐냐면 3,000에, 7만 7천에, 7천에, 4만 4천에, 79만에, 그 다음에 13,000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은 이 당시 이 시기에 전통령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면 하루 걸렸어요. 하루. 브랜딩을 하는데 하루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아이템만 확보하다면, 내 아이템만 갖추고 있다면 브랜딩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랜딩은
반드시 신뢰라는 단어랑 같이 따라다니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매출은 어마무지하게 늘어나는 거고, 참고로 여기는 완판돼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코치님 이렇게 있으시죠? 이분도 이제 유튜브 구독자 따로 없으셨는데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8,800명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저희한테 서비스를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분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어차피 본인들이 다 이제 하시기 때문에 학습해서 만에 127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분 강연 활동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하시는 방향성이 거기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혹시 난방 필름이라고 아세요? 그거 보시는 분 계실까? 시공 관련된 종사자만 아니면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난방 필름도 한번 볼게요. 라고 여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곳이거든요. 근데 아이템이 확고하다는 이야기인데 노출이 안 되니까 물론 매출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곳입니다만 더 이제 많은 매출, 그다음에 시장 업계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곳이라서 저희를 찾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4.8만에 14만에 26,000에 이렇게 나와서 합산 조회수가 20만회가 넘어갔어요. 브랜딩은 금방 되겠죠. 뭐 난방 관련해서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다 하는 곳이거든요. 이걸 본 사장님들 또는 건물주님들 아니면 뭐 오피스텔 관리자들 아니면 뭐 입대위 이런 데서 이제 보고서 주문 들어가시겠죠. 어저께도 청량리에도 시공을 하셨고 글램핑장도 시공을 하셨고 캠핑장도 시공하시고 당연히 가정집을 제외한 누진세가 있으니까요. 나머지 상업시설 전체에다 시공을 하고 계시고 몽골까지도 진출하신 분이에요. 이미 이쪽 업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력을 갖춘 업체가 노출이라는, 그러니까 즉 신뢰랑 브랜딩까지 등에 업는다면 이제 매출은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진짜 신뢰랑 브랜딩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출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고객들이 들어오는 다 완판된 사례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고객들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글과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 요거는 약간 다른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요분도 제가 볼 때 최하 10만 조회수 이상 나올 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고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10만 조회수 안 나오면 푸시업 100번을 해야 될까? 아무튼 저 그만큼 자신 있어요. 왜냐면 히어로 콘텐츠 만드는 전문이거든요. 저희 글창계 브랜드 발전소가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산에서 센텀에서 자기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한테 가서 저희가 촬영을 담아 오거든요. 저희는 저 땅끝마을까지 다 갑니다. 글청계랑 같이 저 메인 PD님, 김 PD님하고 다 같이 가요. 근데 이분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 치약들이 난 제일 좋은 치약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잇몸 질환 있는 사람들은 뭘 써야 되냐면 이치를 써야 되는데, 근데 스포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글청계 채널은 뭐 약사 관련된 또 혹은 뭐 제약업 관련된 이런 분들이 보시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배복희 약사님한테도 이 콘텐츠가 올라가긴 할 건데 그분한테 어떤 끼쳐지는 피해 또는 뭐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약국에 갈 때 우린 이걸 구분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전문 의약품이라는 게 있대요. 일반 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그 밑으로 의약 외품이라는 게 있고 건기식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일반 건기식하고 의약 외품이라는 건 뭐냐, 마치 식품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얘는 뭐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품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식품이라는 거야. 밥을 먹고 반찬을 먹듯이. 물론 잘 먹으면 그것도 보약이 되겠지만 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이라는 건 뭐냐면 예방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병증이 생겼을 때 얘를 치료하는 애, 약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건기식은 어린애가 먹어도 괜찮아야 돼. 식품이니까. 약성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의약품부터가 실은 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약국을 갔을 때 여기에 일반 의약품이라고 써있는 애들이 있고 건기식이라고 써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뭘 먹어야 될까? 우리가 가령 치약을 같이 고르는데 내가 좀 잇몸 질환이 있는 환자야. 그럼 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냥 충치 예방하려고 닦는 일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 이 약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의약 외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약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약사로서 일반 의약품을 선택하게끔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고객을 불러들이는 글과 영상을 만든 거예요. 이 고객한테 내가 팔아서 마진이 주는 약에 대해서 그 스펙 설명하고 얘는 얼마고요, 다른 약국보다 싸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잡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 고객이 정확한 어떤 정보를 취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약사님 정확하게 그래서 전문 의약품부터 일반 의약품 여기까지는 약성이 높은 애고 실제 약이고 치료의 효과를 갖고 있는 애니까 여기 선택하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 건기식을 선택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분 철학이 어떠시냐면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 존재하는 애인데 굳이 건기식으로 약성을 낮춰서 나온 애들이 있어요. 물론 건기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인데 건기식을 팔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 건기식을 팔고 싶다면 일반 의약품이 없는 제품 군중에서 건기식을
자기가 이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지는 이겁니다. 단 하나예요. 내가 진짜로 고객을 사랑하고 내 고객을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사업가라면 특히 더 저는 이제 명심해야 될 것 같은, 저부터도 잊지 않으려 노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구분하고 식별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사업 매출도 당연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 신뢰할 거거든. 이 사람은 장사치가 아니야. 그래 자기 거 팔고는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이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을까요? 내 친구를 믿을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까? 댓글에 쓴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시라고 하는 거고, 저도 그런 활동을 하고 싶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완판 사례가 나고, 제가 자신 있게 100만에, 300만에, 600만에, 적게는 뭐 8만에, 7만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유료 광고하면 어떻습니까? 유료 광고 클릭해서 오는 분들이 나를 신뢰해서 오는 걸까? 내가 뭘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어떤 신뢰가 있을까요? 내 브랜드가 브랜딩이 될까? 그러진 않죠. 설명이 충분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아주 쉽게 잘 소화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올바르고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그런 글과 영상을 제공을 했는데, 그 사람 신뢰가 생기겠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사치가 되지 말고 전문가가 되고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멘토로 활동하자. 이게 제 모토거든요. 오늘도 일본에 손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전부 다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제가 아는 내용이라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필수입니다. 야, 아직도 골라 이런 상인처럼 활동하니? 그럼 매출 안 나왔지? 멘토로 활동해. 매출 폭발한다 진짜.